출범을 선포하는 대통령 취임 행사가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밤 국회에서 열립니다. 한인 추정 3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 운전자로부터 총격을 받아 숨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뉴욕시 아동복지국 소속 베이비시터가 어린 아동들을 가죽벨트 등으로 폭행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90도까지 육박하는 한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6월 24일 치러질 예비선거를 앞두고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2살 남아가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 휩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선포하는 대통령 취임 행사가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밤 국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늘 한국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이 결정되면서 미 주요 언론들은 연이어 이 후보의 외교 정책 성향 등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 동맹을 외교 정책의 근간으로 삼을 것이며 중국과 북한 등과의 관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대선 결과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안보 지형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6개월 동안 국제 무대에서 사실상 실종됐던 한국이 정치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특히 관세, 주한미군의 역할, 기능 변화 등 한미 간 주요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직면할 가장 큰 과제로 관세를 꼽으며 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접근 방식,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보는 인식과 맞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고해온 좌파 성향의 정치인이 승리했다며 서울의 대중국 및 북한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AFP는 중도 좌파 성향의 이 후보가 당선됐다며 거의 3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로 한국은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AP도 서울발 기사에서 이번 승리는 탄핵당한 보수 지도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연령대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20대에서 50대 전 연령층에서 큰 우세를 보였습니다. 성별로는 전반적으로 여성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더 높은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새 정부 출범을 선포하는 대통령 취임 행사가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밤 국회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행사는 취임 선서 위주로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 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도 생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선출되는 신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에 개시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직 권위로 인해 치러진 대선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개시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취임 즉시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 운전자로부터 총격을 받아 숨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유는 이 한인 남성이 10대 청소년이 운전하는 테슬라 차량을 발로 찼기 때문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올 들어 테슬라 차량을 타겟으로 한 공격이나 테러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입니다. 버지니아주 헌던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3일 저녁 9시 40분쯤 헌던의 엘든 스트리트 300블럭에 위치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쇼핑몰 주차장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진 39세 제이슨 한 씨를 발견해 그를 상대로 응급 조치를 시도했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한 씨는 테슬라 차량 운전자인 18세 키안 메르가 쏜 총에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 머물러 있다 총격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사망한 한 씨가 자신의 테슬라 차량의 미러를 발로 찬 뒤 허리띠에 손을 뻗으려 하는 것처럼 보여 대응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2급 살인 등의 혐의로 보석금 없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시켰습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라스베거스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테슬라 서비스 센터를 공격하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네바다주 클락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당시 라스베거스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3급 방화, 재산 파괴, 차량의 총기 발사, 폭발물 및 인화성 장치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라스베가스 지역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나타나 감시 카메라에 총격을 가해 손상시키고 주차된 테슬라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총격을 가해 최소 5대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시의 아동복지국 소속 베이비시터가 자신이 돌보는 어린 아동들을 벨트나 옷걸이 등으로 폭행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 측은 CCTV를 공개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브롱스에 거주하는 제럴딘 하라미오는 약 1년 전 뉴욕시 아동복지국의 지원을 받아 24세 보모인 라케이샤 잭슨을 고용했습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 행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보모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돌보는 일을 하도록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6일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가 집안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속옷만 입은 2살, 4살, 6살 난 3명의 어린아이들이 보모로 고용된 잭슨에게 가죽 벨트로 수십 차례 매질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보모에게 팔을 붙잡힌 채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잭슨은 아이들을 향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니라고 물으며 자연스럽게 가죽 벨트를 집어들었고 아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라도 하는 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보모인 잭슨은 공포영화에 나오는 괴기스러운 복장을 한 산타 차림으로 아이들에게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피해 아동의 모친은 뉴욕시경과 뉴욕시 아동복지국에 신고한 뒤 병원을 찾아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조부모 측은 뉴욕시경 인력 10명가량이 자택을 찾아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했으며 뉴욕시경이 가해 보모를 당장 체포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체포하지 않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피해 아동의 모친 하라미오는 이제 아이들이 옷 벗는 것조차 무서워하고 화장실조차 가지 않으려 한다며 아이들이 이전보다 매우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뉴욕시 아동복지국은 아동을 학대한 보모, 잭슨은 더 이상 아동복지국 소속이 아니라며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모를 체포하기 위해 행방을 쫓고 있지만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온이 90도까지 육박하는 한여름 더위가 예보돼 있는데요. 기온뿐 아니라 습도도 함께 오르면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현우 기자입니다. 6월이 시작되면서 맑고 화창한 하늘과 함께 여름 무더위가 뉴욕과 뉴저지 커네디컷 지역에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는 최고 기온이 90도까지 오르면서 작년 8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90도 기온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서 오늘 한낮 기온은 오랜만에 80도까지 올라섰습니다. 내일인 수요일에는 80도 중반까지, 목요일에는 최고 90도까지 오르면서 매일매일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오르며 본격적인 한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뉴저지 중부 및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 주 90도를 웃도는 한여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와 뉴저지 해안가 일대는 내륙 지역보다 약 10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습도가 높아지면서 불쾌 지수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습하고 더운 목요일, 금요일에 대비해 에어컨 점검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한랭 정선이 지나가면서 소나기와 함께 비 소식이 있습니다. 흐린 주말이 이어지면서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이후 6월 초 평년 기온을 되찾으며 70도대의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이달 말 뉴욕에서는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6월 24일 치러질 예비선거를 앞두고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민주당 후보자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월 24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내일 첫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자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64세인 에릭 아담스 현 뉴욕시장은 부패 혐의 기각 이후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는 양당 체제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자가 아닌 무소속으로 본선에 직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28일 발표된 에머슨 칼리지와 더 힐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35%로 민주당 후보자 가운데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조람 맘다니 뉴욕주 하원 의원이 23%의 지지를 얻으며 잇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자로 토론에 참여할 인물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 조람 맘다니 뉴욕주 하원 의원, 에드리엔 아담스 뉴욕시 의장,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 젤노 마이리 주 상원의원, 제시카 라모스 주 상원의원, 스카 스트링어 전 뉴욕시 감사원장, 마이클 블레이크 전 주 하원의원과 투자자인 휘트니 틸슨 이렇게 9명으로 추려집니다. 67세인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는 위기에 빠진 뉴욕을 구할 경험 많은 리더라고 자신을 칭하며 뉴욕시 안정과 질서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정치계로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33세 조람 맘다니는 자칭 사회주의자로 주거비용 안정, 무상보육, 대중교통 무료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한편 뉴욕시장 공화당 후보로는 67세 커티스 슬리어가 공공안전과 경찰 예산 회복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자신이 공화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뉴욕시장 선거는 순위 선택 투표제로 진행되며 유권자는 최대 5명의 후보를 순위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최하위 탈락 후보자를 1순위로 쓴 유권자들이 고른 2순위 후보자가 표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나올 때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예비선거 주소지 변경 마감일은 9일 월요일까지며 사전투표는 14일에서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예비선거 본투표는 6월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치러집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2살 남자아이가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타 벨트에 휩쓸려 터미널 아래층 수화물 검색대로 떨어지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경찰관에게 구조됐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뉴욕공항에서는 테러 발생 등 사건 사고로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스테튼 아일랜드 출신의 아이는 발목 높이까지 올라오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탔습니다. 이 벨트는 이륙 전 승객들이 짐을 맡기는 곳으로 아이 엄마는 A터미널에서 제트블루 직원과 함께 항공편을 예약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이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탔고 벨트에 휩쓸려 터미널 아래층 수화물 검색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찰관 2명이 사고 소식을 듣고 즉시 출동해 아이 추적에 나섰는데 경찰관 1명이 엑스레이 기계 근처에서 무사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안전하게 이송돼 가족과 함께 플로리다주 템파로 휴가를 떠났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뉴욕공항은 사건 사고로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뉴욕공항은 활주로에 전례 없는 혼잡, 항공편 취소 급증, 전염병 확산 가능성, 진행 중인 공사, FAA 관제사 파업, 관제탑의 정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4월 28일에는 항공교통관제사들이 90초 동안 레이더와 통신이 두절되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해 도미노 효과로 수천 평의 항공편이 지연됐습니다. 2주 전에는 뉴저지 보건당국이 홍역에 감염된 사람이 공항 B터미널을 통해 입국했을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켰습니다. 공항의 혼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공항이 수용 인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일일 항공편 운항을 줄여 여행객들의 선택지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2025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가 오는 6월 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수상자 전원을 한국으로 초청해 시상식과 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왕복 항공권과 숙박, 식비 등 전 일정이 주최 측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1999년 시작된 재외동포 문학상은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한글 문학 창작을 장려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담은 우수 작품을 발굴 소개해온 대표적인 문학 공모전입니다.
응모 자격은 거주국에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7년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재외동포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는 13일 오전 10시 재외동포청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가 생중계됩니다. 대규모 온라인 개인 로그인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총 1억 8,420만 건이 담긴 로그인 정보가 비밀번호 없이 공개된 미확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출됐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도 없이 인터넷에 노출돼 있었으며 총 47GB 분량의 로그인 데이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정부 계정은 물론 금융 건강 게임 플랫폼 계정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출된 데이터는 인포스틸러 악성 코드로 수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앞으로 20년 동안 아프리카의 건강과 교육 서비스 개선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 아프리카 연합본부에서 가진 연설에서 건강과 교육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가 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젊은 혁신가들에게 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라고도 충고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지난달 8일 자신의 재산 중 99%를 기부해 부자로 죽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45년까지 자신이 전 부인 멀린다와 세운 게이츠 재단은 운영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중 퀸즈가 가장 높은 웰빙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소득, 교육 지표 등을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퀸즈 지역이 살기 좋은 곳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퀸즈는 10점 만점에 7.73점의 웰빙 점수를 받아 뉴욕시 5개 보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퀸즈는 5개 보로 중 유일하게 7점을 넘은 곳이기도 합니다. 브롱스의 웰빙 점수는 6.14점으로 뒤를 이었고 맨하탄 5.8점, 스태튼 아일랜드 5.54점 순이었습니다. 브루클린 웰빙 점수는 3.91점으로 최저였습니다. 퀸즈가 높은 점수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평균 수명으로 퀸즈 평균 수명은 81.3세에 달했습니다. 교육 분야 그리고 치안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